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림근육학 13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요방연근과 요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통증의 주범, 우리가 다른 데보다 허리가 제일 중요하죠. 허리 통증의 주범을 요방연근이라는 근육으로 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또 여성에 관해서 오는 요통과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좀 틀리게 해서 살려주는 근육학, 산림근육학 쪽으로 볼게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맑지가 않아도 여러분 양해를 구해주시고 어제 도중에 약간 기침이 나도 좀 양해 구합니다. 요방형근이라는 거는요, 요방형이라는 뜻이 정확한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사각형을 요방형이라 부르죠. 그래서 요방형근은 허리 통증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골반에 붙어 있고 척추에 붙어 있고 늑골에 붙어 있는 그 근육입니다. 계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허리 통증의 주범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요방형근은 절대로 혼자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방형근은 광배근하고 하후거근이 같이 동조를 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요방형근에서 이제 통증이 왔다라고 그걸 우리가 감지할 때는 몇 가지 감지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그죠? 두 번째, 잠잘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바지가 끌려요. 네 번째는 돌아눕지 못한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돌아눕지 못한다는 증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통 중에서 요방형근의 증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면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픈데요. 바지가 한쪽이 끌려요. 어젯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돌아눕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요방형근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지가 끌린 거가 있고 바지가 돌아갔다 또는 치마가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면은 걔는 장요근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요방형근 한번 원칙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요방형근은 요통의 조커다. 어떤 핵심 조커다. 그래서 요방형근과 하악어근 또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같이 동조도 한다.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죠.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점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학적으로 FM적인 교과서적인 근육학적인 걸 좀 조금 벗어나서 보게 되면 허리 통증을 많이 책임져주는 또 하나의 그 근육이 중둔근이고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 라디에이션 페인이라고 해서 다리를 쭉 타고 내려가는 증상들, 이 모든 증상들이 이제 중둔근에서 걸려 있어요.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근 피지폼 신드롬이라는 이상근 증후군이나 사이아티카 너브 좌골신경통도 근본적인 치료를 어디 근육에서 해주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중둔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체에서 근막이 핵심적으로 꼬여주는 어떤 그 중심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두피고요. 두 번째가 배, 복부, 세 번째가 엉덩이 중둔근이거든요. 그래서 중둔근 라인을 풀어주게 되면 몸의 근막이 풀리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그 테라피스트께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둔근을 근막을 풀면 위장병도 고친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막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에 하나 중요한 메카가 중둔근이라고 그랬고요. 중둔근의 메카는 주로 허리 쪽에 영향을 주고요. 이 배의 근막은 주로 등줄기 쪽, 목 쪽에서 영향을 주죠. 두피 쪽의 근막은 머리 쪽에 영향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 복부 쪽의 근막을 풀어주면 어깨 쪽이나 목 뒤에 상당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요. 엉덩이 쪽의 근막을 풀면 허리에서 다리 내려가는 증상이 많이 개선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둔근이라는 얘기를 또 언급을 했고요. 첫 번째 요통, 요방형근, 두 번째는 중둔근, 세 번째는 하악어근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의 통증은 요방형근으로 보자. 두 번째 그 통증은 일단은 엉덩이의 그루투스 메디우스 중둔근을 좀 보자. 세 번째는 선생님 근육이라고 부르는 하후거근으로 보자. 자, 이제 진짜 우리가 근육을 카레바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하후거근은 저 안쪽에 들어있고 우리 이 체간이 돌아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근육이죠. 일명 선생님 근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몸을 돌려서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서 앞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이상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마지막에 통증을 지탱해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마지막까지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근육은 거의 하후거근으로 보게 됩니다. 선생님 근육, 선생님 통증, 하후거근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후거근도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허리 통증의 주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 때 요방형근은 절대로 혼자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광배근과 하후거근이 동조해서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직립하는 사람에게 통증이 온다. 우리 요방형근. 사람이 만약에 직립을 하지 않으면 요방형근을 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직립을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방형근을 통한 허리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자세 이동 시 잘 다친다. 예를 들어서 볼펜이 하나 떨어졌는데 몸을 이렇게 돌려서 줍다가 하고 삐는 경우. 작은 거에도 허리에 반응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무거운 거를 들다가도 허리를 다칠 때가 요방형근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럼 요방형근이 짧아졌다, 틀어졌다. 그럼 우리 몸에서 측만증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스콜리오시스도 요방형근이 하나의 틀어짐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볼펜 줍다가 물건 들다 다친다 했고, 그 요방형근의 기시점은 장골릉의 후면 쪽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는 거는 12번째 늑골하고 요추의 횡돌기 에서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쪽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통이 온다. 참 많은 얘기들이 오는데 허리가 아플 때 침대에서 자야 됩니까? 바닥에서 자야 됩니까? 허리가 아플 때 윗몸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지 통증이 케어가 되죠? 참 많은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방형근을 빗대서 요통을 얘기를 해줄 때 참 오랫동안 허리 관리를 하면서 저는 원칙적인 게 있었어요. 허리가 아플 땐 허리에다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허리가 아픈데 왜 허리에다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은 이미 고객에서 느껴서 통증을 호소할 정도 되면요. 모든 통증은 70% 이상 진행이 됐을 때 고객이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오거나 관리실에 찾아왔을 때는 증상의 양이 이미 많이 진행됐을 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수대교 무너진 날, 망가진 날은 아니다. 다 망가졌다, 그냥 무너졌는데 우리는 무너진 날을 망가진 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의 문제는요, 허리에다 손을 대버리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돼버립니다.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돼버리면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허리에 그립을 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몸 자체가 있다가 치면 여기서 받쳐주는 어떤 근육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치면 앞에도 받치고 있겠다. 제가 설명했던 요방형근과 광배근과 하후거근 요 세 개의 근육이 뒤에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고 그 주동적으로 요통을 일으키는 건 요방형근이고 동조하는 광배근과 하후거근이 있으면 일단은 세 개의 힘이 앞쪽에 어떤 힘과 버티는데 앞에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그 힘을 버텨줍니다. 소아스머스라는 장요근이 세 개의 힘하고 버텨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 녀석을 상대하는 게 편합니까? 한 녀석을 상대하는 게 편합니까? 어떻게 편하세요? 세 녀석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한 녀석이 편하잖아요. 저는 항상 허리의 문제는 허리다 손을 대지 않고 배에다 손을 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장요근이 만약에 허리의 근육이 너무 세면 장요근을 강화시키면 될 거고 허리의 근육이 약하면 배의 근육을 같이 다운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는 압력이 있어요. 밸런스. 복압이라는 압력도 있고 배에 텐션과 압력이 있는데요. 이 장요근을 컨트롤 해주려면 배에서 소장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소장. 자, 항상 그래서 근육을 알고 통증을 알게 되려면 해부 생리학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부 생리학적인 요소를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이라 얘기하는 인체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장기는 내부 조직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장은 오른쪽이 붙어 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움직임을 주거나 또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장기에 눌리지 않고 위아래로 올라 내려가는 증상도 해주고요. 또 호흡을 할 때 움직여주죠. 그러나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소장이 아예 왼쪽에다가 자리를 잡아봅니다. 근데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을 통해서 이렇게 소장을 밀어보면 뒤에 바로 뒤에 장요근이 잡히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을 복부를 풀어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복부를 풀 때 어디서 풀어라? 왼쪽에서 풀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허리다 손을 대지 말고 배를 풀어라. 배를 푸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볼 때는 허리에 3대1의 균형이 잡히는 기량적인 요소가 배에 장요근이 있다. 근데 장요근은 풀려면 느끼려면 반드시 소장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소장은 오른쪽에 붙어 있고 왼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복부를 풀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밀면서 장요근에 자극을 줘라. 이게 이제 치료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든 저는 이제 그런 임상을 많이 했는데 엎혀 들어온 사람들,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도 복부를 풀어주는 걸 몇 번만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임상이 좀 적거나 뭔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허리 근육을 자꾸 풀어요. 허리 근육을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할 때도 고객들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걸어 들어오면 이제 물리치료적인 요소나 또 한방에서는 침적인 요소들이 진행이 되면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고객은 일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호소를 하죠. 내가 걸어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관리를 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호소를 하게 됩니다.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급성으로 요통이 오는 경우 여러분들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일단 그분들은 의료적인 조치를 먼저 받으시는 게 낫다.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는 게 낫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식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눕히지 마십시오.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적 요소로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눕혀야 될 상황이 된다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배를 풀으셔야 되고요. 배를 풀고 소장을 풀고 장요근을 자극을 주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허리 문제를 이제 보셨어요. 그렇다면 균형적인 요소도 이제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이 호소하는 요통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단순히 뼈다라는 얘기라는 염자의 스프레인인지 또 자세한 스트레인인지 아니면 룸바 디스크 허리네이션이라 해서 수간판 탈출증으로 오면서 오는 디스크인지 아니면 사이아티카 너브로 오는 좌골신경통인지 아니면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니면 척추 전방전이증인지 척추 분리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불행히도 이쪽 계통의 대체약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의료법상 엑스레이를 보지를 못하고 엑스레이를 의뢰하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적인 상황들에서는 고객들이 본인들의 사진을 찍어 오거나 핸드폰으로도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도 되게 많죠. 제가 미용학과 교수로서 피부 미용인들에게 조금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엑스레이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뼈의 각도 위치 또는 척추가 분리가 되는지 분리증인지 전방전이증인지 그리고 극돌기가 중앙에 있는지 옆으로 틀어졌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엑스레이 케이스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가 깊어진다면 넓게 보고 깊게 봐야 될 상황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면 이 직업에서 주어진 상황은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 오시게 되면 제가 엑스레이를 보는 것조차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그러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의뢰하면은 제가 되게 좀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만 좀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요통이라고 볼까요? 요통, 룸바고라고 하는 요통. 똑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쭉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본인들이 알고 있는 노말 포지션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MRI를 쫙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상이라고 느꼈던 사람들도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징 디스크라고 부어있는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초기 디스크일 수도 있고 디스크가 있어도 근력의 힘이 강하면은 그 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디스크가 아닌 상태로 만약에 이제 염좌의 개념이나 어떤 허리 통증이 와서 갑자기 몸이 브레이크 걸려 있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요통이 계속 오거나 아니면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신호요통의 개념에 오는 요통이든 관점을 놓고 볼 때 이제 남녀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노인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자꾸 설명합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트렌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의 흐름이에요. 결국 대한민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도 본인들의 노후를 대비하면서 본인들의 노후를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소비 집단이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버 산업 자체가 되게 형성이 많이 됩니다. 노인성 질환도 많이 발전이 됐고 세분화가 되어 있고 노인성 요통은 나눠집니다. 일단 노인성 질환은 이렇게 좀 밀어놓고 일단은 여성분들에 대한 통증을 한번 볼게요. 여자는 태생적으로 이 복식호흡이 잘 안 됩니다. 잠이 들면 복식호흡이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여자들은 흉식호흡이 잘 되고 복식호흡이 잘 안 되는데 복식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만성적인 변비가 오게 되죠. 변비가 와서 장의 움직임, 특히 변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변비가 너무 오래되면 변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 변이 딱딱해지죠. 그 변 자체가 장요근을 압박할 때도 있고 또 이런 변 자체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모안에서 어떤 압박에 의한 통증과 압력에 의한 통증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오시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기침해 보세요. 돌아누지 못하십니까? 밤에 허리가 아픕니까? 뭐 다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자분들이 허리가 아플 때는 일단은 화장실을 잘 가시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변비가 최대한 있는지 없는지 먼저 감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자분들의 허리가 아픈 거는 자궁의 염증이나 이 부인과적인 질환으로 오는 요통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오는 그 압력상의 그 요통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치킨집에서는 치킨을 팔고요. 닭도리탕집에서는 닭도리탕 팝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허리가 재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의 테크닉과 치료를 요구하고요. 수술 전문병원에서는 일단은 임상적 수술적 요소를 접근 방법으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허리가 아픈 케이스 그러나 몇 가지가 중복돼서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궁에 염증이 있고 갑자기 살이 찐 상태에서 변비가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하고 협착과 분리증이 같이 오는 케이스 완전히 엎어진 데 폭탄 터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좀 더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고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허리가 아프시면 일단은 이분이 진짜로 요방형근의 문제고 광배근과 하우거근의 문제고 그 기량적인 요소라는 장요근에서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요통인지 아니면 여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변비와 자궁의 염증으로 오는 요통인지도 한번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들이 복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일단 허리 장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방형근에서 오는 건지 또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오는지 다리가 땡기는지 엉치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는 걷다가 땡길 때 쪼그리고 앉으면 편하는지 아니면 계속 피고 있는 게 편한지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누워서 편하는지. 그러나 의학적 그 메디칼적인 요소로 진단이 끝난 상황에서 나와 있는 진단적인 요소하고 내재되어 있는 또 본인만의 어떤 증상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것,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게 되죠. 에너지가 떨어져서 신호유통 계통에
신허라고 그래서 기력이 떨어지는 요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통의 노인성 질환이 올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 또한 이제 또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의 원활한 소통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밸런스가 깨져서 압력상에 오는 요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 교수가 제가요, 허리 환자를 치료하면 참 잘납니다. 물어봅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은 허리 환자를 그렇게 오게 되면 잘 낫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얘기하죠. 저는요, 허리 환자를 오게 되면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못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신 교수가 허리 환자를 손을 대면 저는 이 사람이 내 손에서 나을 때까지 손을 안 놓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나를 믿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통증이라는 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통증이든 통증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게 유지되는 시점이 있고 좋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되는 시점에서 통증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의 요소가 흘러가야 된다는 걸 인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주는 어떤 그 진통제, 소염제는 결국 뇌를 속여서 움직임은 그대로 두되 통증은 양은 커지고 나중에 조직이 망가지는 양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기침을 해보시게 하고요. 몸의 움직임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를 통해서 소장도 밀어보고 그리고 장요근의 밸런스도 맞춰줘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변비가 있는지 또는 자궁의 근종과 염증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과정들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허리의 문제를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을 하나 놓고 따졌을 때는 이 요방형근은 허리 통증의 주범이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고 두 번째는 중둔근이고 세 번째는 하우거근인데 우리는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을 요방형근, 광배근, 하우거근이라고 놓더라. 그래서 이 중둔근이라는 엉덩이 근육 또한 허리 통증에 상당히 중요하게 기여하고 얘를 통해서 얻어지는 통증의 케어도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허리를 케어할 때는 허리 주변보다 복부를 많이 풀고 엉덩이 중둔근을 풀고 무릎 뒤에 위중을 풀고 종아리 승산을 풀어라. 이렇게 풀어주면서 전체 밸런스를 잡아주게 하면은 허리는 반드시 좋아진다. 그리고 배의 압력과 허리 압력의 밸런스적인 균형과 그 상황을 맞춰줘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쭉 했던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방형근을 통한 허리의 통증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할 얘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제가 나눠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거는 최대한 다 설명을 드릴 거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상 목소리가 크지 못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도 제가 지쳐도 여러분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지칩니다.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갈 거니까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